여러분은 업체 고르실 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한 번 당한 사장님들이 꼭 묻는 질문. 공장관리명인 유명수입니다. 사장님, 혹시 공사를 다른 데서 하다가 오신 거예요? 제가 현장 나가서 이 질문을 드리면요, 10명 중 4, 5명은 표정이 바뀝니다. 네, 한 번 당했습니다. 이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당한 사장님들, 이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안에 좋은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공사 업체를 처음 고르는 사장님과 한 번 당하고 나서 다시 고르는 사장님, 이 두 분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처음 고르시는 분들은 견적을 3군데 받습니다. 금액 비교합니다. 제일 싼 데 하거나 아는 사람 소개받은 데서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당한 분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금액을 먼저 안 봅니다.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저한테 오신 사장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공장 지붕 누수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400만 원짜리 부분 보수를 하셨는데 볼트캡 교체하고 일부분만 실리콘 보수를 한 겁니다. 한 달 뒤에 비가 왔습니다. 또 샜습니다. AS 요청했더니 시간만 끌고 안 왔습니다. 결국 저한테 왔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한테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요, 당한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 AS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안 하십니다. 얼마예요? 이걸 먼저 물어보시죠. 근데 당해본 분들은 돈보다 AS를 먼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업체한테 당한 게 공사 자체가 아닙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큰 스트레스와 상처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 접수 1752건 중에서 하자 보수 미이행 지연이 24.5%로 1위예요. 4건 중 1건은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준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공사를 잘못한 것보다 잘못한 걸 안 고쳐주는 것이 더 화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업체한테는 물어보는 겁니다. AS 기간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AS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이 지나도 갑니다. 실제로 2년 2개월 전에 기숙사 리모델링을 해드린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데요. AS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외국인 근로자 친구가 환기를 시키지 않았고 시공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솔직히 이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장님이 다음에 다른 공사 필요할 때 어디 가겠습니까? 주변에 소개할 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AS는 비용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 부분만 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또 큰돈 쓰기가 무섭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업체한테 부분만 하면 됩니다 듣고 했다가 결국 전체를 다시 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전체를 하자니 이 사람도 돈 많이 뜯으려고 전체를 권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죠. 신뢰의 기본값이 바뀝니다. 믿고 시작이 아니라 의심하고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번 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한테 온 사장님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공장 세계동 200평씩. 이분도 처음에는 부분 보수만 하셨습니다. 약 2천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하셨는데요. 비 오면 다른 데서 또 세고 2년간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결국 저한테 오셔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안 하면 1년 안에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를 권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해야 되고 어디를 안 해도 되는지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업체는 다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아직 안 해도 됩니다 라고 구분해 줍니다. 다 하세요 라고 말하는 곳은 진단 능력이 없거나 금액을 끼우려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장님 견적이 왜 이리 비쌉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장님은요, 비싸서 불만인 게 아니고 비싼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업체한테는 이 질문을 안 했습니다. 싸니까 안 물어본 거죠. 그리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비싸면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로 수주한 공사의 실제 투입 비용이 낙찰 금액의 평균 116.5%였습니다. 800만 원에 받았는데 실제로 930만 원 이상이 든 겁니다. 그 차이를 메꾸려고 자재 등급을 조절하고 인력을 줄이고 공정을 빼는 겁니다. 제 견적이 다른 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S 비용을 미리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가서 고쳐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교통비 이걸 처음부터 견적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견적은 좀 높아 보이지만 다른 데서 공사하시고 재시공 비용까지 합치면 제 견적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당한 사장님들은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왜 비싸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깎아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설명해드리면 납득하십니다.
비싼 이유를 설명 못하는 업체가 위험합니다. 마지막 질문. 사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십니까? 왜 이걸 물어보시냐면요. 첫 번째 업체에서 겪은 일 중에 사장은 계약할 때만 나오고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한 경우를 겪으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문제 생기면 사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사장은 바쁘다며 현장에서 보기 힘들고, 이게 하도급 구조의 모습입니다. 물론 공사업체 사장님의 직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받은 금액의 일부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 책임이 분산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떠넘기고요.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제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 시공하지만 책임은 전부 제가 집니다. 제 이름으로 한 공사니까요. 아침 6시 반에 출근합니다. 현장 나가서 직접 보고 직접 관리합니다.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을 항상 찍어둡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당한 사장님들이 다음 업체를 고를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요. 싸고 빠르게 해서 덜 당하고 더 통제 가능한 관계로 바뀝니다. 이분들은 가격을 덜 봅니다. 대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모든 공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업체의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은 업체 고르실 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장관리 명인 유명수였습니다.